5월 25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진짜 시간이 정말 한 주 한 주가 빨리 가고 또 올해도 2024년도도 상당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빨리 지나가는 만큼 방송 한층 더 성숙한 예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지난주 토요일날은 승부처에서 약간 부진했지만 일요경마에서는 승부처 4개 중에 3개를 적중하고 왔습니다. 토요일경마도 역시 승부처 추천 경주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적중을 만들어 드리겠고요. 방송 열심히 준비한 만큼 5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경마에서 안쪽 주로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안쪽 주로가 무거우면서 선행형 마필들이 무너졌어요. 벌마의 스타도 무너질 정도로 안쪽 주로가 무거웠고요. 이번 주 토요경마도 일단은 무거운 주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건조주로 3%의 주로의 상태거든요. 그만큼 주로 자체가 무겁다는 거는 중간에 경주 중간중간에 또 살수 계획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돼요.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수 자체들이 뚜렷하게 뭐 능력 기수 자체들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뭐 CC원 기수가 2마필만 타고 있습니다. CC원 기수도 이제 매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이번 주 2마리가 타고요. 헤리카심이 그 외로 6마리를 타고 있습니다. 요게 약간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뭐 김하연 기수가 약간 여자 기수로서는 약간의 성적 이런 부분이 있는데 딱히 뭐 볼 수 있는 마필 자체는 볼 수 없는 부분이고 장추열 기수가 4마리를 기승하는데 그나마 인기마다운 마필들이 좀 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 토요 경마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신의 마필이죠. 11번마 킹 오브 드래곤. 이 마필 자체가 2세 마필인데 2세마 경주가 출마 등록에서 3마리가 나오면서 깨져버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준철 조교사가 바로 이제 2,400만 원짜리 경주에 쓰지 않고 이번 주에 바로 썼어요. 그만큼 이번 주를 한 주 더 딜레이 되게 되면은 컨디션이 약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킹 오브 드래곤을 바로 쓰는 모습입니다. 근데 2세 마필이 외곽 게이트 11번 게이트예요. 일단 조교띠의 채찍의 모습도 상당히 좋았고 일단 주행검사 또 약 추진해서 모래를 맞아봤는데 모래를 맞았을 때 약간 민감한 부분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1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무빙을 떠야 되기 때문에 모래를 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11번 게이트에서 약간 외곽으로 사행하고 이런 부분이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데뷔 전 신의 2세 마필이 외곽 끝번호라는 게 약간 걸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보는 마필은 3번마 티즈 더 패션을 저는 축으로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일단 티즈 더 패션 같은 경우는 토니 조교사 마방에서 출전하고 있는 안말입니다. 3세 마필인데 직전 데뷔전에서 안말 경주에서 3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일단 티즈 더 패션을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마필 자체가 모래를 맞아봤습니다. 모래를 맞아봤다는 거 상당히 좋은 거 봅니다. 근데 이 모래를 맞았을 때 마필 자체가 반응하는 모습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맞고도 그냥 마필 자체가 적응해? 이 정도쯤이야 하고 다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자, 이번 경주 4번마 크레이지 샷, 6번마 베아트리스 이 두 마필이 이제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입니다. 근데 이 두 마필 다 뭐 그렇게 뭐 뚜렷하게 뭐 좋아진 부분은 없고 지난번하고 약간 좀 비슷한 모습 요 정도 부분입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3번마 티지드 패션이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판단돼요. 기본기도 있고 머리도 맞아 맞고 푸르칸 기수가 최근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충분하게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다. 강하게 밀어볼 수 있다. 푸르칸 기수는 뭐 선행형 기수기 맞지만은 그래도 중속에서 약간 농땡이 기질을 잘 잡고 타는 기수이잖아요. 그렇다면 3번마 티지 더 패션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판단되면서 저는 3번마 티지 더 패션 요 마필을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제라킨이 지난번에 선행에 실패하면서 무너지고 말았던 마필입니다. 체중도 지난번에 11kg가 빠지면서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자, 이번에도 뭐 선행으로 전개하겠지만 지난주에 일요일날 주로라면 선행으로 가면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7번만 나이트 참이죠. 이 마필 같은 경우는 4번만 제라킨을 보내놓고 선입 외곽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 있고요. 모래를 맞지 않고 레이스 전개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4번을 보내놓고 옆에 타면은 약간 안쪽을 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외곽으로 돌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번보다는 저는 7번만 라이트 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완전히 뭐 주기 자체가 26주의 공백에서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기 자체가 딱 맞아 떨어져요. 4주의 공백에서 딱 정상 주기에 오고 있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7번만 라이트 참, 이 마필을 축으로 보고 있고요. 배당이 터진다면 3번만 천지 마켓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배당 마필입니다. 천지마켓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 마필 자체가 2세 마필부터 뛸 것 같은데 활동적인 기대치가 있나 안 맞는데 계속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마필 자체가 뭐 질병 내용을 보면 딱히 뭐 마필 자체가 뭐 어디가 나쁜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0월 달에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감기 치료를 받은 거 이유는 없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좋아져서 그런지 지난번에 체중도 불었고요. 그 다음에 조교 때 느낌도 상당히 좋았어요. 지난번에 조교 때 모습이 60이라면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은 80까지 끌어올렸어요. 수용 조교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게 이제 송재철 기수가 기승합니다. 송재철 기수가 최근 위기감을 상당히 많이 느낄 겁니다. 능력 마필들이 거의 다 뭐 김용근 기수나 문세영 기수 이런 기수들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천지마켓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데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폭을 포착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하게 레이스 운영할 수 있는 천지마켓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암말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의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부터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마필이 3번 홍영표입니다. 말이 많이 좋아졌다. 이게 원래 구보 때 약간 이제 다리가 높은 단점은 있는데 막상 이렇게 스포적으로 하면은 다리가 많이 좀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마무리 조교 때 조금 더 강한 조교를 피했때 뭐 마필해야 되거든요. 좀 더 강하게 이제 좀 추진해가지고 붙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조금 아쉬워요. 8번마 브라이트 위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3마리 밖으로 무빙식으로 전개를 하면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약간 모리를 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가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3번하고 8번하고 대끼리 맞고는 팔리는데 제가 봐서는 이 두 마필이 맞고는 제가 봐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둘 다 그렇게 제가 봐서 한 번 더 체크했는데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암말경주 편성은 몸싸움을 실어야 된다. 몸싸움을 피하는 마필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딱 몸싸움을 피할 수 있는 마필 코 한번 때려볼게요. 준비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조교 때의 느낌 자체가 또 지난번에 복귀 내용 자체가 너무나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놓고 후차권 압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적으로 사정권에 취입하는 마필들이 유리합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3번은 리치게이트. 종우주 기수가 최근 인기 마필들을 상당히 많이 탑니다. 마필 자체들 인기마도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조교사들한테 열심히 하는 걸 느껴서 그런지 좋은 마필들을 의외로 좀 많이 태워줘. 3번은 리치게이트 지난번에 배아리로 취소되면서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2주 전부터 지난주 목요일부터 정우주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철 조교사가 이 마필을 지금 정우주 기수와 장추혁 기수 두 번 탔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정우주 기수한테 기회를 줬어요. 지난번부터 조교를 다 했던 거예요. 배앓이 때문에 지금 못 탔던 부분이지 이번에 타면 정우주 기수가 이번에는 여기서 따라가는 정비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무조건 밀어서 앞선에 붙으려고 할 겁니다. 정우주 기수가 부산에서 와서 그런지 부산의 기수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취입형의 마필들보다는 무조건 앞에 가가지고 앞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3번 리치게이트가 그 맥락입니다. 충분히 레이스 운영을 할 수 있고요. 5번마 매니스피어. 이 마필이 이제 강등된 마필입니다. 강등돼가지고 레이팅 점수가 지금 34점까지 내려왔어요. 지난번에도 김동수 기수가 강등되면서 꼭 그냥 후미권에 있다가 아예 후미를 눌러버렸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최근 끝걸음 보십시오. 마지막 끝걸음 12초 9, 12초 9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빠르기가 6하고 3이었는데 지난번에 흐름 자체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아예 눌러버렸던 마필입니다. 5번 매니스피어. 이번에는 충분하게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추임력입니다. 한 번 더 보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조교의 강도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게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해볼만 해요. 5번마 매니스피어.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번마 리치게이트, 5번마 매니스피어 배당으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공예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4번은 라운드 클리퍼. 오,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사선 안쪽에서 경기를 하면서 2차게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기수 자체가 유승환 기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유승환 기수가 지난주부터 금요일부터 이 마필을 또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마필의 능력을 좀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200m 1분 14초대 9를 뛰었다면 54, 54.5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저는 7번마 태평모를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태평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오랜만에 출전하다 보니까 임다빈 기수가 아예 후미권에 있다가 안쪽으로 추입을 했습니다. 추임하는 기본적으로 기수들이 생각하기엔 외곽으로 빼야지 된다는 부분을 기수들과 조교사, 관리사, 경마를 조금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추임말을 가지고 안쪽으로 추입을 하면은 그건 뭔가 좀 이상해요. 근데 3코너 중반에서 얼마만큼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7번과 태평모는 지난번에 무조건 자리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8마리 단출한 경기 편성이고 미리 포지션을 잡고 외곽으로 뺐었으면 외곽으로 추입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인공 기수로 기수가 교체되는데 조인공 기수로 교체된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인공 기수 자체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기수가 아닙니다. 강하게 밀어서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의 마필들을 잘 탑니다.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도 이 조인공 기수가 잘 탑니다. 7번마 태평보가 그 맥락입니다.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교의 강도를 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들 조교 강도 올리는 마필 보셨습니까? 못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태평모는 지난번에 김동균 조교사가 너무 아쉽다. 마필이 이제 꼴이 나고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빨리 출전을 하는 거예요. 마필 어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마필 자체가 뛰었는데도 지난번에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마필의 상태도 이상이 없고 그러면 2주 만에 출전해도 전혀 이상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전하는 것으로 봅니다. 7번마 태평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7번이 되겠고요. 여기에 5번마 레이디 코디가 되겠습니다. 요거 지금 이 레이스 자체가 빠른 말이 없거든요. 그렇게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5번마 레이디 코디가 김효정 기수가 한번 선행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13초 4에 13초 5에 주로 빠르게 6에서 7에서 13초 5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약간 성적이 났는데 제가 봐서는 오랜만에 선행 찬스를 맞았다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굳이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지금까지 전력 자체가 다 나왔어요. 지금 9번 뛰는 동안 최근 국내선 5등급 경주에서 아예 지금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경기 편성에서는 주로의 컨디션, 앞선에 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5번마 레이디 코디가 한번 선행을 가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예 배당을 노리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충막감은 7번마 기쁨 한호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이상규 기수만 안 탔으면은 제가 이걸 승부경주로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이상규 기수가 타서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상규라서 감량 이점이 있기 때문에 3kg 감량 이점 때문에 이상규 기수를 태우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인데 일단 기쁨 한호를 믿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이 마필을 2바퀴씩 굴리는 강훈련을 일단 시켰습니다. 이상규 기수가 조금 이제 말에 대해서 이제 절실함을 느끼나 간절함을 느끼나 할 정도로 일단 2바퀴씩 강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마필 기쁨 한호의 단점은 뭐냐면 매번 이제 늦발을 한다는 거. 늦발을 한다는 게 약간 단점인데 지금 이제 이번에 출전하기 전에 4번의 지금 발주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 부분이 약한 부분을 다 4번을 했어. 계속적으로. 근데 이 4번을 했는데 다 양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발진 불량, 뭐 주립 자세 불량 이게 아니라 다 양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해볼만 하는 경주 편성이고 2번만 마파람을 빼놓고는 다른 말이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 9번만 사하라본드 요 정도가 있는데 요거 정도만 따라 붙을 수 있는 세력. 7번만 기쁨 한호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기본적인 순발력도 따라가는 적이 모두 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전 경주는 주행 제감 실격을 받고 나오면서 딱 늦출발하면서 이상규 기수가 한번 대봤던 마필이에요. 이번에는 좀 더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이 마필이 우승할 때 보면 선행식으로 앞선에서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7번만 기쁨 한호가 많은 3kg 감량 2점 충분히 여기선 해결이 가능하다. 7번만 기쁨 한호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번, 9번마 사하라몬드는 일단 기본 막고는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일단 이 마필도 지금 주행 검사 때 보니까 약 추진하면서 자꾸 따라가는 전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무빙식으로 했는데 주행 자세, 밸런스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인기마 중에 9번마 사하라몬드까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봐서는 약간 앞선에서는 싸울 수 있지 않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1400m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마필 자체들이 싸우면 안 되죠. 자, 일단 최고 인기마로 불리는 브라이트 한슨. 괜찮습니다. 마필 자체는. 근데 지난번에 이 마필 자체가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돼요. 약간의 뭐 경합을 하더라도 무조건 선행식으로 전개할 겁니다. 원래는 이 마필 자체가 이제 김초로 기수의 정용 마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조인공 기수가 탑니다. 일단 선행을 가는 데는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2번마 동진불패도 있지만 제가 봐서 5번마 브라이트 한센이 더 세요. 스타트 능력은. 2번마 동진불패 얘도 일단 선행을 경합을 하겠지만 따라 선임 외곽 전개를 할 겁니다. 5번마 브라이트 한센을 보내놓고 안쪽에서 외곽으로 빼가지고 선임 외곽이 붙을 거예요. 근데 이 마필 두 마필이 앞선에서 땡땡 굳어서 가느냐 둘이 앞선에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동진불패 같은 경우는 부담량이 57kg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번보다 4kg가 늘었다는 거죠. 4kg가 늘었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는 겁니다. 동진불패. 여기에 안정적인 마필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안정적인 마필은 뭐냐면 지가 지금까지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다리 바꿈을 딱 하면서 야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네. 이제 집중력이 좋아졌네. 한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건 뭐냐면 자유자재로 지가 다리 바꿈을 한다는 거예요. 코너에서 좌습보였다가 라스트 우습보로 바꾸고 이런 부분은 자유자재로 기수가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마필이 약간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찬스다.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성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압축해서 이번 경주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때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만 마이티센 헤리카신 기수가 기승합니다. 최근 CC1 기수가 다 앞선에서 움직였던 마필인데 깨졌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망사 가면을 빼고 망사 눈 가면을 신청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선행을 지난번에 약간 무리해서 전개를 해서 그런가 썬더플레이, 라온 엠파이어 이런 마필들한테 졌어요. 지난번에 제가 라온 엠파이어를 놓고 때렸는데 썬더플레이를 보지 못하면서 적중을 실패했던 229배를 놓쳤던 부분이 있었는데 마이티센은 일단 기본기는 있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판단되고요. 구버마 파프라성도 지난번에 이 인기 2두 마필, 인기 7위, 인기 2위 마필 자체를 못 잡았어요. 근데 이 마필도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근데 제가 보는 마필은 4번마 삭스킹을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해요. 일단 신의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때 보니까 약 추진하면서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고 모래를 일단 맞아 봤던 마필입니다. 정보료가 25,000불, 조금 좀 센 편이라고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일단 이 삭스킹이, 4번 삭스킹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 모래를 다 맞아봤다는 게 이 마필의 장점이에요. 모래를 안 맞았으면은 데뷔 전에 약간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모래도 다 맞아봤고 부담량도 53.5예요. 주행검사 때보다 1.5kg가 좀 줄었고요. 그리고 수용적으로도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6번만 나이스 비컬도 지난번에 들어오면서 58.5배 이제 배당이 터졌죠. 이게 뭐 안쪽에 좀 빨리 붙으면서 해결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걸 놓쳤던 부분이 분명히 스타트가 좋았을 텐데 출발이 좋아졌을 텐데 1번 게이트인데 이렇게 판단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게이트가 6번 게이트입니다. 얼마만큼 스타트가 잘 나오는지 이게 일단 약간 궁금한 부분입니다. 근데 4번은 삭스킹 같은 경우는 선취입 자체가 다 되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14초 그에 스타트가 있으면 제가 와서는 세 번째 정도 마이티센도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닙니다. 진 이겨서 그냥 강하게 진 이겨서 앞선 붙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만 마이티센보다는 데뷔전을 치르는 삭스킹, 4번만 삭스킹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거리를 1200m 줄여서 출전하는 마필들이 출전하죠. 4번마 영웅부활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뭐 마필의 상태는 이상이 없죠. 52, 54.5 다 짊어지고 뛰어봤고 이번에 56.5로 늘었습니다. 일단 최근 3번의 경주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앞과 뒤가 모두 다 일단 보강을 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4연타 도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7번마 썬더드림도 지난번에 24주 만에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이번에 뭐 조교 때 외산 1등급 아이언삭스라는 일요일 7경주에 출전한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7번마 썬더드림도 이동화 기수가 지난번에 아예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늦었는데 이번에 뭐 정상주기 5주지만 조교 때 확실한 그런 베스트의 느낌 자체는 안 듭니다. 이 두 마필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7번하고 9번 이런 마필들이 자리 선정을 못할 수도 있어요. 중속에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속에서 약간 밀릴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그러면 거기에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인데 이번에 딱 찬스예요. 찬스를 맞은 만큼 한번 강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예 배당을 터지는 마필 한 마리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마 이스트 웨스트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외선 3등급 이스트 점프라는 마필 지금 이제 토요일날 구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죠. 토요일날 구경주 10번마하고 병합주를 했는데 와, 상당히 주행 밸런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끝걸음 자체가 어느 때보다 많이 좋아졌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서현석 조교사가 김초로, 조인권 기수, 이동화 기수, 장충열 기수 다 태워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마필을 김용근 기수를 교체해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김용근 기수는 농땡이 기지를 잡는 거는 거의 용병수석 거의 비슷합니다. 예전에 그 안토니오 기수 있지 않습니까?
안토니오 기수하고 거의 빗가요. 농땡이 기지를 잡는 거. 근데 취입은 제대로 하지 못해요. 약간 4코너까지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취입은 잘 못해요. 그래도 중위권에서 농땡이 기지를 가지고 있는 걸 앞에 붙는 거는 상당히 잘해요. 이번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9번마 국대 파이터만 빼놓고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3번마 나노마신도 그렇게 막 중석이 그렇게 좋은 마필이 아니고요. 그러면 8번 이스트 웨스트는 이번에는 제가 봐서는 무빙으로 네 번째 정도는 따라붙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죠. 8번마 이스트 웨스트. 기수 교체도 좋고 마필의 상태도 올라왔고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8번마 이스트 웨스트 요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정적인 마필은 6번마 럭키 파티가 되겠습니다. 얘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얘는 지난번에 제가 CC용 기수가 기승할 때 모습을 보면 얘는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되는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에 한 발을 봐도 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4번 게이트에서 그냥 엄청 컴플리트 리더랑 완전히 경합을 해버리더라고요. 계속 갖다 들이대버리더라고요. 야, 저걸 왜 따라가는 전개에서 지난번에 가능성을 보였는데 왜 저걸 저지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재호 조교사가 CC용 기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워낙에 마필 자체들을 잘 알고 있던 판단되고 제가 봤을 때 럭키 파티 같은 경우는 지난번 CC용 기수가 타고 나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했다고 판단돼요. 내가 지난번에 작전 자체를 미스했다.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할 걸 괜히 이걸 앞에 비벼가지고 1800m 거리 늘어난 거리에서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재우 조교사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굳이 여기서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거리 자체가 1700m 경기 편성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8번마 이스트 웨스트 여기에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6번마 럭키 파티 이 두 마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파워군주, 3번마 이다나우 두 마필이 일단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마필보다는 8번마 나운드 아리아를 충박감으로 보고 들어갑니다. 요즘 조교사들이 말을 태울 수 있는 기술 자체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또다시 이제 최범면 기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4번 게이트에서 출발 자체가 약간 안 되면서 후미권에 있었습니다. 근데 레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끝나고 이 동영상 한번 돌려보세요. 라운드 아리 어떻게 타는지. 정말 이 500승이 넘는 900승이 넘는 기수가 이렇게 타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정말 개판으로 탑니다. 뭐 이건 뭐 가려는 것도 아니고 무빙을 뜰려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쩡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했어요. 900승 정도 한 기수라면은 뭐 앞에 가든 따라가는 전개를 하든 추이를 하든 참고 타든 4코너까지 뭔가를 보여놓고 아스키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거 없었어요. 근데 너무 개판으로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월 16일 경주하고 이 4월 14일 경주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지난번에 경주 편성은 안말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레이스에서는 라운드 아리아가 1등을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헬로우캣이 워낙에 그 김태희 기수가 무빙식으로 겁나게 참고 있다가 라스트에 딱 한 발을 탔잖아요. 3코너 중반부터 올라오면서. 그걸 상당히 잘해줬던 부분인데 그거를 너무 후미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주도 자체가 근조주로이기 때문에 추이평의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5번 라운드 아리아.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죠. 제가 봐서는 이번에 실수하면 제가 봐서는 기술을 교체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여기에 배당이 터진다면 11번만 천둥오랭이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기술을 교체하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송재철 기수가 좀 계속적으로 탔던 마필인데 최근 뭐 센 마필들하고 뛰었죠. 워낙에 센 마필하고 뛰었는데 부담량이 58, 58이에요. 이게 레이팅 점수가 65점이다 보니까 천둥호랑이가 58의 부담량 갖고는 아예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수 조교사가 이제 이번에는 점핑 출전을 합니다. 점핑 출전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 템포 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죠. 65의 레이팅 점수이고요. 이번만 파워군주도 지금 레이팅 점수가 65점입니다. 근데 이것도 일단 점핑 출전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담이 52예요. 2번하고 11번하고 이제 점핑 출전하고 있는 부분인데, 야, 3번만 이단 라운드 레이팅이 57점. 이것도 이제 점핑 출전하는 부분이에요. 세 마리가 점핑 출전하는데, 제가 봐서는 11번 천둥호랭이가
외곽에서 이 코너 중반에서 무빙을 뜨면은 제가 봐서는 이런 마필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 정도는 제가 봐서는 11번이 더 이길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11번만 천둥호랑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스타트가 약간 늦습니다. 근데 이동화 기수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펠들 상당히 무리해서 무빙으로 전개하는 부분 상당히 잘해요. 근데 천둥호랑이는 제가 봐서는 그 무빙이 통한다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11번 천둥호랑이 요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박송 토요일경마 열심히 준비했고요. 제가 부르던 마펠들 꼭 입상하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에 공부를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만들고 현장에서 운도 따라드리고 또 공부한 성적에 배신하지 않도록 박송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박송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